자, 이쪽은 서아시아 지역이에요. 여러 이슬람 왕조라 그러는데 서아시아, 지금의 뭐 중동 국가들 들어봤죠? 그런 부분이 서아시아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슬람 왕조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런 나라들인데 제가 지도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인데 대략 한 요 정도 부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부분. 여기가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다 해가지고 서아시아라고 불러요. 아시아의 서쪽. 근데 여기에 이슬람을 믿는 왕조들이 쭉 들어섭니다. 이게 꼭 순서대로는 아니고 서로 비슷한 시기에 걸쳐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구별만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등장한 나라들이라는 거 알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되게 낯선 단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셀주크 트르크. 일단 티르크란 말이 돌골족, 아시아에서는 돌골족이라고 불러요. 우리 한국 살 때 나오는데 걔네들이 이쪽에서는 티르크, 지금의 티르키예, 터키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발음이 비슷하죠. 근데 셀주크 티르크는 우리 앞서서 뭘 배웠냐면 십자군 전쟁으로 배웠습니다. 크리스트교 세력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셀주크 트르크가 차지하니까 크리스토교의 대빵 중에 하나였던 비잔틴 제국과 충돌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터지게 되죠. 기억나나요? 네, 이거 앞에 소개했으니까 더 소개 안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지금 이슬람 하잖아요. 이슬람 배운 적 있어요. 제일 처음 무함마드 시대,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우마이야 왕조 시대, 그 다음에가 아바스 왕조 시대라고 해가지고 1, 2, 3, 4 네 번째 이슬람 왕조가 아바스 왕조였습니다. 그 중에 얘네 수도가 바그다드로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그 당시 때 국제도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알라딘 같은 거, 천일야와 기억나나요? 아라비안 나이트. 또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당시 3대 국제도시 중에 하나가 이 바그다드예요. 신바트의 몸이라든지 그런 게 배경이 되는 국제도시예요. 한마디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국제도시 바그다드를 셀juk 트르크가 정복을 합니다. 이 이슬람교에서 아바스 왕조의 종교 지도자를 뭐라 불렀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칼리프라 불렀어요. 한마디로 이 칼리프는 종교적 짱이야. 종교를 대표하는 이슬람교. 근데 이 바그다드를 점령한 셀주크 트르크한테 술탄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술탄은 뭐냐면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셀주크 트르크의 지배자한테 술탄이라는 칭호를 줘. 이거는 이렇게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칼리프는 종교적 지배자, 술탄은 정치적 지배자. 그래서 종교 지배자는 아바스 왕조가 할 테니까 정치적 지배자는 셀주크 트르크 니들이 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칼리프, 정치는 술탄,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이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어려움이 있었거든. 이 칼리프랑 경쟁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요 셀주크 트르크가 와가지고 이 새끼들을 박살내버려. 그럼 칼리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죠. 자기 라이벌 날렸으니까. 그래서 술탄이라는 칭호를 주는 거야. 그리고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칼리프랑 술탄이랑 쪼개지게 돼요. 근데 뒤에 배우겠지만 칼리프랑 술탄을 묶어서 술탄 칼리프, 한 사람이 이걸 둘 다 하게 되는 나라가 등장해요. 그게 뒤에 배우게 될 오스만 트르크 들어봤어요? 오스만 트르크, 지금의 트르키예가 전이 오스만 트르크거든. 그 나라는 술탄 칼리프라 해가지고 묶어버렸어. 근데 아직까지는 쪼개졌다라는 거. 그래서 셀주크 트르크가 바그다드 정복하고 술탄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래서 종교 지배자 칼리프는 아바스가, 술탄은 셀주크 트르크가 이원화시켜서 따로 했었다. 하지만 오스만 할 때 배우겠지만 한 사람이 다 하게 된다. 이해되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배웠고, 근데 이런 것도 다 몽골한테 망하게 됩니다. 몽골한테 망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자리에 훌라구 울루스가 등장을 해요. 이게 몽골 중에 하나야. 칭기스칸이 죽고 아들들한테 땅을 나눠주거든. 그 중에 셀주크 트르크 땅에 훌라구 울루스란 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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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했는데 이름이 뭐 자꾸 춤추고 싶어지는 이름인데 훌라구. 징기스칸 손자예요. 손자가 이거 무너뜨리고 여기다가 만든 나라가 훌라구 울루스. 옛날 쌤 학교 다닐 땐 1한국 이렇게 배웠어요. 4한국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교과서에 울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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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우는데 그때는 한국 해가지고 4한국이라 배웠어요. 또 이제 요새는 울루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망하고 이 자리에 징기스칸의 손자 훌라구가 건국을 했습니다. 이거 나와 있네. 몽골 제국의 일부지만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게 특징이에요. 몽개들하고 이슬람교하고 좀 안 어울릴 것 같잖아. 근데 이슬람교를 국교, 나라의 종교로 삼을 정도로 이슬람교 받아들여. 안 중요해. 자, 요게 중요해요. 티무르 왕조. 누가 건설했을까? 티무르가. 근데 얘가 구호가 있어. 자기는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겠대. 티무르 왕조 전에 몽골이 되게 약해졌거든. 그 강했던 몽골 제국 부활을 꿈꾸는 애가 티무르라는 놈이에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 되게 중요한데 대단한 새끼요. 전쟁의 신이야. 싸웠다면 이기고 되게 잔인했대. 그래서 자기는 몽골의 후예이고 실제로 피가 섞였어, 징기스칸하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인 징기스칸의 피를 이어받은 나로서는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겠다. 싸움 졸라 잘하는 티무르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중요해. 사마르칸트란 수도를 건설합니다. 여기에요. 사마르칸트. 티무르 왕조 수도인데 이게 지금 어디 쪽이냐면 우즈베키스탄 알아요? 우즈베키스탄 수도가 타슈켄트거든. 거기 바로 옆에 있어. 그래서 사마르칸트라는 이름 아주 중요하고 사마르칸트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티무르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에다가 수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지역이잖아. 여기는 서양, 여기는 동양. 이 서아시아 자체가 동양과 서양을 있는 딱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무슨 무역이 발달하겠어? 중개 무역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 꼭 알아두세요. 티무르가 수도로 잡았고 지금 우즈베키스탄 지역에 있고 동서무역의 가운데 있어서 돈을 벌었다. 어디? 사마르칸트, 티무르. 오케이? 그 정도만 알아도 좋아요. 근데 지금 이 지역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무슨 스탄 이런 나라들을 뭐라 부르냐면 중앙아시아라 부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티무르 왕조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티무르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어. 이해되죠? 알아두세요. 자, 사파비 왕조로 갈게요. 사파비 왕조도 중요해. 이스마엘 1세라는 놈이 만들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얘네들은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죠. 얘네는 앞서 사라진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꿉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지금 이란이에요. 사파비 왕조의 후손이 지금 이란이야. 혹시 기억나나요? 선생님 몸처럼 조각 같은 몸매의 남자가 300명이 나와가지고 스파르타! 하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세계의 스파르타랑 페르시아랑 전쟁을 묘사한 건데 스파르타의 선생님처럼 몸이 좋은 300명이 나와가지고 스파르타! 하는 게 있었거든. 근데 여긴 졸라 선생님처럼 멋있게 그려놨어. 근데 이게 전쟁하는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는 아주 쓰레기 악마처럼 묘사해놨어. 그래서 이란에서 항의했잖아. 자기네 조상인 페르시아를 악마로 묘사했냐고. 이 영화. 왜? 이란이 페르시아 후손이거든.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파비, 이란 다 같은 나라야. 그래서 수도가 중요합니다. 이스파한. 여기 있어. 이스파한. 지금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거든. 지금 이스파한이 이란에 있어. 이란에 있는 도시야. 위치도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거지 지금. 아까 티무르 왕조는 어디였어요? 사마르칸트였죠. 우즈베키스탄. 근데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이스파한인데 지금은 이란 땅에 있다라는 거죠. 이란의 수도는 어딘지 알아요? 테헤란이야. 어젠가 그저께 이란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다가 죽었다며.
이란이 되게 뭐라 그럴까 이슬람계에서도 되게 특이한 지역인데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일단 이스파한 아까 여기 사마르칸트 위치가 거의 비슷하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사마르칸트든 이스파한이든 이쪽에는 서양이고 이쪽엔 동양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아. 서양과 동양을 잇는 교역로에 있기 때문에 중개부로 돈을 많이 벌었다. 서양과 동양을 잇는 교역로로 중개부로 돈을 많이 벌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직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여긴 지금의 이란. 근데 여기서 이제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앞서 우리 배웠어요. 시아파랑 수니파로 쪼개진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수니파가 많고 시아파는 조금이야. 차이점 뭐냐면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후손 혹은 알리의 후손. 그러니까 무함마드랑 피가 섞여야 돼. 혈통이 섞여야 돼. 근데 얘네는 혈통 필요 없다 이거야. 능력만 되면은 이슬람교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나눠졌더라고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혈통을 강조하는 시아파는 소수야. 거의 대다수의 저기 이슬람 국가들은 수니파야.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근데 사파비 왕조는 뭐냐면 시아파 소수. 근데 나머지 거의 대다수는 뭐라 그랬어? 수니파라 그랬잖아. 그 주변에 오스만 제국이랑 무굴 제국 이따 배우거든요. 인도의 이슬람 국가. 얘네 다 수니파야. 그래서 맨날 으르렁 됐어. 시아파.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시아파로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 사파비 왕조를 계승한 이란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제 이란 대통령이 죽었는데 걔네들 시아파야. 이슬람교 내에서도 싫어하는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어. 사이가 안 좋거든. 나머지는 거의 순위파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좀 강해. 시아파. 강해. 딱 때려봐봐. 아씨 아파. 강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알아두세요. 요건 표현 안 했네. 자, 요거 한번 정리해 줄게요. 요 셀juk 트르크 바그다드 공격했고 술탄 충을 얻었고 십자군 전쟁. 그 시작을 아는 게 예루살렘을 차지했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크리스토교 세계에서도 예루살렘은 성지. 근데 이걸 차지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아까 바그다드 차지해서 술탄 호칭을 얻었었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 했었으니까 생각하고, 그리고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 사파비 왕조의 수도 이스파한,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앙아시아, 서양과 동양인은 가운데 있었다. 이 정도 흐름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어진 게 중앙아시아의 뼈대를 닦았고, 이어진 게 지금 이란의 뼈대를 닦았고, 중앙아시아, 이란. 이해되죠? 넘어갈게요. 티무르 왕조를 열었죠. 이게 그때 남아있는 거고, 티무르의 얼굴인데, 티무르 실제 얼굴과 싱크로율 거의 일치합니다. 티무르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아까 티무르 여기 있었잖아. 여기 시작되잖아. 티무르가 어떤 왕조를 부활시키고 싶어 한다고 그랬었죠? 아까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고 싶어 했었고, 티무르는 피가 섞인 몽골 제국의 영광을 되찾고자 한다고 그랬었잖아. 근데 몽골이 누구한테 밀려나냐면 명나라한테 밀려납니다. 이때 티무르 왕조 때 중국 명나라였거든. 그래서 원수를 갚겠다라고 공격해가 전쟁의 신이. 근데 병에 걸려 죽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을까? 졸라 무시무시한 감기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몽골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소리치고 다니다가 복수한다라고 명나라 공격하다가 감기 걸려 죽어요. 문제는 이 죽은 티무르 어디 묻었을까? 아까 티무르 왕조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여기야, 사마르칸트. 요것부터 얘기해 줄게요, 그러면. 티무르 왕조 수도가 사마르칸트인데 지금 어디라고 그랬어? 우즈베키스탄. 여기에 사마르칸트가 있거든. 요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둥글죠? 이런 걸 돔이라 그러거든. 딱 보니까 무슨 종교가 느껴져? 이슬람교. 그래서 요게 별명이
푸른 도매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티무르 왕조 수도 사마르칸트예요. 이 사진도 되게 잘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 사마르칸트에 가면은 벽화가 발견이 되었어. 이 벽화야. 근데 이 벽화를 봤더니 어메? 우리 민족이 나와. 위치가 저 멀리인데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간 게 확인이 돼. 이렇게 깃털 달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면 고구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구려 사람들이 저 멀리 사마르칸트에서 발견이 되었어. 뭘 말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거죠. 무슨 길을 통해서? 들어봤나요? 비단길. 그래서 비단길을 통해서 고구려 사신들이 티무르 왕조의 우즈베키스탄까지 왔었다라는 거야. 엄청난 사건이죠. 물론 동시대는 아니죠. 그래서 요게 우즈베키스탄 가면 요거 꼭 봐야 되거든. 그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우즈베키스탄 가가지고 이거를 보고 온 사람이 있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거 보고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하고 인연이 많죠. 왜? 여기에 묻혀있던 우리 독립영웅,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우즈베키스탄에 묻혀 있었잖아. 이 홍범도 장군을 비행기에 실어서 우리나라 대전 현충으로 데려와서 묻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 아마 그때 가서 이거 보고 왔나 보지. 그래서 요 티무르 왕조의 수도 사마르칸트랑 문재인 대통령, 홍범도 장군 다 연관이 있지요. 이 사파비 왕조는 지금 이란에 있다 그랬었죠? 이스파한. 이거 보기 전에 티무르 더 얘기해 줄게요. 아까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꾸다가 명나라 공격하다 죽었다 그랬죠? 감기 걸려서. 어디 묻히냐면 수도가 여기니까 여기 묻혔겠지.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 우즈베키스탄. 여기 묻혔었어. 근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었거든. 팔이 좀 이상한데. 티무르의 시체에 묻혀 있었거든. 근데 이 러시아의 그때 소련이죠. 소련 독재자였던 이 사람이 이거 파헤치라고 명령 때립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가지고 꽃갱이로 이거 파가지고 티무르 관을 열어. 근데 이걸 지켜보는 한 노인이 있었대. 이슬람교를 믿는 노인인데 노인이 혀를 차면서 니들 그거 파면 좋대는데 씨발 한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비웃었지. 킥킥대고 뭐가 좋대 해가지고 무덤을 판 거야. 이 사람이 명령을 받들고 티무르의 무덤을 막 파는데 얘가 너네 좋댄다 파지 마라 했는데 파가지고 봤더니 관을 열었더니 뼈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뼈를 토대로 살을 붙여서 복원한 게 요거죠. 그래서 실제 얼굴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야. 뼈에다 살을 붙였기 때문에. 근데 이 할아버지가 너네 좆된다 했잖아.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파고 나서 며칠 뒤에 난리가 납니다. 소련 땅에서. 어떤 난리가 나냐면 옆에 독일이 있었거든.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있어. 원래 독일과 소련은 서로 침공하지 않기로 약속했었거든. 근데 독일이 약속을 깨고 소련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있기 직전에 티무르 무덤을 판 거였지. 그 할아버지 말이 맞았던 거지. 이들 좆된다. 그래서 소련 좆됐어. 그래서 요 독재자, 소련 독재자가 좆됐잖아. 어떻게 했겠어? 야, 씨발, 다시 갖다 놔! 해가지고 다시 사마르칸트에 애들 묻어버린 거지. 그래서 끝내 많이 죽었지만 소련이 독일을 이기고 2차 세계대전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좆되는 상황을 티무르 무덤 팠을 때 다시 났더니 승리를 거뒀어. 이게 전설 속에 전해져 오는데 사진도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래서 티무르 아주 재밌는 캐릭터야. 어디 있다? 사마르칸트. 어느 나라? 우즈베키스탄. 이 독재자는 누구냐면 들어봤나요? 스탈린? 이 6.25 전쟁 김일성이 일으켰잖아. 스탈린한테 가가지고 탱크, 비행기 같은 거 막 꼬우잖아. 그 새끼요. 참고로 스탈린이 일제강점기 때도 있었거든. 여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많이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기차에 태워. 그러더니 추추추추추추추 해가지고 여기다 버려버리네. 중앙아시아. 그중에 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 그중에 하나가
홍범도 장군. 이 주인공이 이 스탈린 이 새끼요. 스탈린이 우리 동포들 괜히 일본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 기차에 태워가지고 여기다 버려버렸어. 우즈베키스탄. 여기다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요거 구경하고 여기 있던 홍범도 장군 뼈다구를 가져다가 대전 현충원에다가 몇 년 전에 모셨죠. 그래서 티무르 왕조는 우리나라하고도 연관이 있어. 자, 사파비 왕조의 수도는 이스파한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어느 땅이라고요? 이란.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스파한은 이란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래요. 세 번째 도시래. 인구 졸라 많대. 근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스파한을 미사일로 폭격했어. 그래서 그 당시 뉴스 때 이 세계문화 유산이거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파한이 이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파괴가 되었을까?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 다행히 파괴는 안 됐어. 근데 이스라엘은 왜 이스파한을 공격했냐면 이란이 핵무기가 있거든. 이런 핵시설이 이스파한 이 도시에 있대. 그래서 그걸 노린 것 같은데 문화유산은 다행히 건들지 않은 거지. 전쟁을 하더라도 상도덕이 있는 거야. 문화재는 건들면 안 돼. 그래서 티무르 왕조의 사마르칸트랑 사파비 왕조 이스파한은 세계문화유산이면서도 수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의 토대, 이란의 토대. 자, 셀주크 투르크 이 정도 나라도 돼요. 아바스 왕조 수도 바그다드 정복했고 술탄이라는 총을 받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을 벌였고 이 정도 알아두고 그리고 얘네가 몽골한테 망하죠. 그리고 훌라그 울루스가 등장하고 몰라도 돼. 별로 안 중요해. 근데 티무르 왕조는 알아둬야 되죠. 티무르가 건국했는데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 그랬죠. 그래서 명나라 쳐들어가다가 간격을 죽었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수도 사마르칸트에 붙인다 그랬었죠. 여기는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라서 중개보로 돈을 벌었고 사마르칸트는 세계문화유산이 있고 우즈베키스탄이 있고 아주 중요하죠. 티무르가 묻혀 있고. 자,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문화의 기초를 티무르 왕조가 했다라는 거. 사파비 왕조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수도가 이스파한인데 똑같아. 중개보로 돈을 벌었고. 근데 얘네들은 시아파 이슬람을 믿는다고 했었죠. 소수. 다수가 믿는 수니파랑 으르렁 되죠. 이 구도가 현재까지 이란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란도 이슬람 세계에서 소수인 시아파를 믿기 때문에 좀 왕따에 가까운 소수 세력이죠. 그리고 이란에 이스파한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이란의 이스파한. 현재 이란의 수도는 테헤란인데 서울 강남구에 가면은 테헤란로라고 해가지고 길이 있어.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어. 왜냐면 서울시랑 여기 테헤란시랑 자매결혼 맺어가지고 서로 상대 나라에 그 길을 깔아준 거야. 둘 다 번화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 나오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티무르 아주 어마무시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탈린 너네 좆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주인공 티무르 무덤, 티무르 왕조, 사마르칸트, 문재인, 홍범도 장군,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세계문화유산. 오케이? 사파비 왕조, 이란에 있고 이스파한, 이스라엘의 공격, 핵도 있고 이란의 3대 도시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